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등기법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등기법을. 근데 꼭 여기 오늘 프린트물 요거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프린트물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교재를 참조하실 분들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좀 보시도록 하시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업 듣고 나시면 맛이 가실 겁니다. 근데 뭐 멘탈이 좀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 다음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오늘 배우실 내용이 양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반복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다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하여튼 괜히 실망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따로 이 등기법을 혼자 보실 시간도 안 되실 겁니다.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이렇게 2차 과목 중에 양이 많은 거 그거부터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등기법은 하여튼 듣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지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등기 절차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 절차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필요한 내용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기부에 기입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마쳐지면 마지막에 이제 등기필정보라는 거 요거를 작성해서 등기권리자한테 통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런 절차인데 요 절차에서 실제 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요겁니다. 이 이후의 단계는 그냥 등기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절차와 관련된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다만 각하사유 조금 이따 볼 겁니다. 29조의 각하사유를 정하는데 29조 1호 2호는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등기필정보라는 게 이거는 나중에 신청할 때 이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요 내용도 조금 달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대충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등기신청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걸 한번 보셨는데요. 등기신청은 이렇게 등기신청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원래 등기가 이처럼 신청 이외의 방법으로 등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게 우리 왜 관공서가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가 됐다. 우리 왜 지적법 시간에 등기 촉탁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거의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시작되는 경우 요거 예외적인 경우 몇 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소유권 보존 등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요렇게 6개인데 요 6개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9, 중, 3, 환, 수, 처 해서 요래 6개입니다. 근데 들어보신 기억은 나십니까? 그거 들어보신 기억만 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들어본 새롭다 이래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얼중얼 몇 번 하셔야 되고요. 들어보신 기억만 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래 6개인데 시험과 관련돼서는 요 3개입니다. 29 중3, 29 중3에서 요 오늘 다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9 요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처분 등기에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가등기할 때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요거 말소 등기에서 보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반복이 될 거니까 요 지금 요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용도 어차피 하다 보면 찌끔찌끔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요것도 조금 이따 언급을 또 할게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29 중3 환수처에서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자 6번입니다.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등기 절차는 즉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 양괄로 1번에 신청주의 예외로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요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 2번에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해가지고 그 6개가 나옵니다. 29 중3 환수처 해서 요래 6개인데, 자 요 다 필요 없고 29 중3 요까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니까요. 그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좀 이따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공동 신청의 당사자를 등기 권리자니, 예, 등기 의무자니 해가지고 자, 요렇게 부르는데,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요거는, 자,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 매도인 두 명이서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할 텐데,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같습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같습니까? 예, 그렇죠. 매수인, 뭔가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매수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뭐 권리를 얻는다, 유리해진다, 이런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혹은 유리해진다. 반대로 의무자는 뭡니까? 권리를 잃어버린다, 불리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크게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등기 권리자 의무자 관련돼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들입니다. 그거를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서 자, 요 내용은 그러니까 아마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 3페이지 한번 가보죠.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예, 8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 등기의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걔는 매수인으로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소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요 세 종류가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태아는 자연인입니까? 자연인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태아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관련돼서는 국가나 자,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상 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에 불과한 읍, 면, 동, 리 이런 것들입니다. 아들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는가?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청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청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이건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울산시장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울산시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시 되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혹은 주민센터가 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동 명의로 등기가 되는가, 자, 혹은 남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고요. 읍, 면, 동, 리, 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동 명의가 아니라 뭡니까? 남구 명의로 그렇게 등기된다라는 거, 그거 됐고, 학교도 똑같습니다. 학교도 읍면동리처럼 자, 구성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뭐 재단 법인이나 이런 거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단순한 계약관계에 불과하니까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조합입니다. 재건축조합이니 혹은 농업협동조합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들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별법상 조합입니다. 야들은 전부 법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요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당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를 14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서 그것들을 쭉 조문 한번 읽었습니까? 같이.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 지금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오늘은 여기인데요. 원래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자면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지문 하나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책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출 문제 지문을 통해서 요런 지문도 나왔구나 해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3자와 관련돼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이거 자, 대위 신청 부분 이 부분은 대위 신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민법에서도 물권법 할 때 뭐 대위한다 이런 표현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위가 이 대위입니다. 그래서 요 대위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단독 신청하는 거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된 대위 신청 요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단독 신청은 14개입니다.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에서 프린트물 우리 2페이지에 6번입니다. 그 중간쯤에 양괄로 2번입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주의 예외로서 단독 신청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 내용이 우리 교재 자 116페이지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재 한번 보십시오. 자, 116페이지 보시니까 네모 2번 해가지고 공동신청에 예외해서 단독신청해서 보십시오. 문제가 최근에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도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는데 자, 우리 교재와 관계없이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0페이지 보니까 양괄로 8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에서 요래 나오죠.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입니다. 요거는 등기 명인이 될 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자, 보십시오. 보존 등기는 성질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 이런 보존 등기가 됨으로 해서 누가 권리를 잃는다, 불리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성질상 단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수용입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수용 요거는 조금 이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거 됐고. 그리고 판결에서 나오는데 판결 자, 요거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자, 117페이지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그 잡다하게 많이 나오는데, 잡다한 건 아니고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일단 조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등기 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공유문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해서 조문이 긴데 요거는 조문 자체가 제법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등기가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이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 불리해지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등기 의무자로 끼워갖고 같이 신청함으로 인해서 너가 불리해졌는데 이런 등기를 순순히 신청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뭔가 거래를 하긴 했구나. 진짜 등기할 일이 있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공동신청 자체가 바로 등기가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즉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이거는 혼자 오더라도 부실화될 우려가 없다. 혹은 이건 성질상 단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보존 등기처럼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단독 신청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도 보십시오.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모든 걸 다 확인했겠죠. 그래서 야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해 가지고 판결문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오더라도 얘가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그 등기가 부실화될 우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진실한 권리관계가 지금 판결문을 받은 애가 얘가 진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라는 거, 그거를 판사가 다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의 예외를 인정을 하는데요. 자, 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 쓰실 수 있는데 조금 쓰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 위쪽 여백에다 쓰든지 아니면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양괄로서 3번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란 말 나옵니까? 확인되십니까? 예, 거기다가 상괄로 3번 옆에다가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요게 우리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써놓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요 117페이지 요걸 좀 참조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 민사소송법을 보시게 되면 판결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이니 확인 판결이니 형성 판결이니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판결이라고 하는 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걸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째, 자, 우리 민법 187조입니다.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들어보신 기억나십니까?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 말하는 판결입니다. 요거는 무슨 종류의 판결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민법에서 말하는 판결, 등기할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 말하는 판결은 어떤 종류의 판결을 말합니까? 이행, 확인, 형성 중에 확인, 형성, 요거 형성 판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판결 받아서 전부 다 요거는 등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야들은. 근데 얘는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요게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게 대표적으로 등기가 할 필요 없이,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면 판결이 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자, 분할된 각 분에 대해서 공유자들은 소유권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합니다. 그거 하나 확인.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보시는 등기법 23조 사항을 보니까 등기 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비록 형성 판결이지만 요거는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등기법 65조를 볼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4명이 나옵니다. 그게 대파수학에서 이렇게 4명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이따 보존 등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것도 자, 판결 받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어떤 종류의 판결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종류 불문입니다. 다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판결이 3번 나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1개, 단독 신청할 때 말하는 판결은 2개, 그리고 보존 등기 신청이 할 때 말하는 판결은 뭡니까? 3개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상세히 써드리진 않겠지만, 자, 우리 말로는 계속 요거, 우리 다른 거 3개 있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판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거 보고 있습니다. 단독 신청할 때 말하는 판결. 자, 요거는 이행 판결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 요 2개를 말한다라는 거, 그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우리 프린트물로 한번 오십시오.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자, 이행 판결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이 각종의 조서들이 있습니다. 화해 조서니, 조정 조서니, 인락 조서니, 하여튼 조서들도 결국은 법원에서 법관이 다 확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까지 안 가고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소송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서도 판결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 받아갖고 지금 뭡니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이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공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이거는 공정증서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건데, 자, 우리 보통은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채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강제 입행하기 위해서, 판사님, 저 사람이 내한테 돈 빌려갔는데 돈을 안 줘요 해가지고 돈 좀 받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 입장에서 오면 제가 진짜 돈을 빌려줬다라는 채권자인지 알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돈 빌려줬다라는 거 증거 한번 내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를 제기하면서 차용증이라든지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증거로 제출하면 뭡니까? 너 진짜 빌려준 거 같네 해가지고 제가 그래 너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같은 걸 하나 주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판결에 기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판결이 날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돈 여러분하고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야, 우리 재판하면 이거 몇 년씩 걸린다. 그러니까 아예 돈 좀 들더라도 공정사무소 가자.
공중사무소 가가지고 금액을 공증하는 겁니다.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해가지고 자 거기 만약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요 공정증서에 의해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기재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받지 않더라도 그 공정증서 가지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증서는 쉽게 생각하면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까? 공증인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일을 좀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정증서도 판결과 같은 그런 집행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공정증서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게 금전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채권. 돈 주고 받는 채권은 공정증서 가지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돈 달라는 겁니까? 등기 넘겨달라는 겁니까? 등기. 네, 됐죠? 등기를 공동으로 합시다, 단독으로 합시다라는 등기 넘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비록 공정증서에 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등기 서류에 앉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기재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독으로 공정증서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꼭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거. 자, 확정 판결에 다만 해가지고 뒤에 그 판결 하나 나오는데 요것도 이따금씩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 불문하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제일 뒤에다가 요렇게 써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확정 판결에서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 언제인지 불문하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이런 말을 하나 써놓습니다. 형식적 심사권. 자, 형식적 심사권. 자, 그거 해놓고, 자, 아까 우리 여러분들 프린트물 2페이지 제일 위에 5번 한번 보십시오. 등기 절차 개관에서 자,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접수받아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심사,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되면 등기부에 기입해 줄 거고, 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뭡니까? 각하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사와 관련돼서 등기관이 가진 심사권은 실질적인 심사권이냐 형식적인 심사권이냐라는 겁니다. 그건데요. 근데 자, 등기관이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우리 매매를 원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습니다 해서 매매 계약서하고 이런 거 다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매매 계약서가 야, 야들 혹시 진짜 매매 계약한 게 아니라 재산 빼돌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당사자 불러갖고 실질적으로 진짜 너희들 이거 거래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맞아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등기 서류 자체가 이게 위조가 됐는지 아닌지 그 정도만 확인하고 등기를 해주는지 그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 등기관이 이 계약서라든지 첨부 서류들을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등기관은 집에 퇴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매일 밤에 야근해야 됩니다.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등기관 한 2년 하면 과로사에서 다 안 죽겠습니까? 가든.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도 편하고 뭐 등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고 뭡니까? 계약서 자체가 위조가 안 돼서 뭡니까? 너도 뭐 매매했는 모양이네 해서 이렇게 등기를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 민법에서 지금 소멸시효라는 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소멸시효라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럼 그 권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소멸시효라는 겁니다. 근데 요 등기청구권, 등기도 이것도 원칙적으로 거래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전 등기를 못 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10년입니다. 근데 10년에서 자, 이제 그걸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받아오면 이제 10년이 연장이 되는데,
판결 받더라도 뭐 10년, 20년, 100년 그렇게 연장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중간중간에 판결 받으면 연장이 되는데요. 판결을 딱 한 번 받으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최대한 맥스입니다. 연장이 고려밖에 안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해 주세요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판결 받은 게 벌써 15년 전이다라는 겁니다. 15년 전 같으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등기를 못 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다 지가 일일이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서 자체가 위조됐는지 안 되든지 그것만 보라는 겁니까? 그렇죠. 위조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내용까지 제가 시시콜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라 그래도 시간 없어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등기관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등기 건수가 그게 시간당 한 12건 정도 되는가. 물론 지금 더 많은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밥 먹고 이런 시간 다 빼버리고 나면 한 시간에 한 12건 정도, 5분에 한 건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제 시간 퇴근합니다. 근데, 그 5분에 한 건씩 처리하는데, 잠깐만,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일일이 전화 돌려갖고,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당신들 이거 매매할 상황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가 나무 매매했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 되면 퇴근 못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관은 판결의 내용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판결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그게 형식적 심사권이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판결만 받으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야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해가지고 이겨야지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되는 거고요. 지면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냥 지면 기티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됐죠?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요거는 승패 불문 혹은 원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공유물 분할은 왜 반드시 승소할 필요가 없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자, 지금 요 공유물이 가불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도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법원 가야죠. 재판상 분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유자 한 명이 이제 소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고. 그리고 소 제기의 상대방 나머지 공유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피고. 요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요리돼 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고가 판사님 이 공유물을 우리가 세 명이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할이 협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공유물을 요 지점에서 요렇게 3등분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뭡니까? 오케이 그래 이거 잘라라. 이래 되면 야 승소되는 겁니다. 야가 승소되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패소되는 거고요. 판사가 이래 말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이네. 이래 잘라.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라고 해서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패소되는 거죠. 야 패소되면 야들은 뭡니까? 승소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공유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원피고가 돼서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야들은 뭡니까? 저도 자기 몫은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의도대로 야 이렇게 3등분 하자. 이게 안 받아들였다 뿐이지. 하여튼 얘들은 공유자들은 지든지 이기든지 어차피 자기 몫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승패 불문하고 그 말을 우리 3번 프린트물 3번 한번 보십시오. 신청인의 다만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피고 불문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승패 불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승소 패소 관계없이 각각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4번의 등기필 정보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게 요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결의 종류가 우리 시험 범위에 3개가 나옵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할 때 말하는 판결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단독 신청할 때 말하는 판결은 2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판결받아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판결, 그거는 3종류의 판결, 이행, 확인, 형성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판결만 받으면 무조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승소해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이 되는 거지,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승패 불문하고.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자기 몫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리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이 각종의 조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정증서는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죠. 자, 요까지 됐습니다. 요거 해놓고 자, 그래서 요 판결에 의한 등기 요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신탁 등기, 뭐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보십시오. 쭉 보시고 요 부분은 아마 뒤에 가가지고 요 내용들은 제가 오늘 하시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 사불혼처가 해서 요겁니다. 사망으로 요거는 미리 설명을 드려 놓을게요. 조금 이따 말소 등기할 때 요거를 또 봐야 되니까요. 자, 요겁니다. 요거 5개, 요거는 특히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 제가 지금 혼동하고 가처분 등기는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단순히 요 점은 정도만 한번 확인하시죠. 요겁니다.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약정이 등기되는 경우, 즉 권리 소멸의 약정 특약을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앞으로 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권리 소멸한다라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라는 요 표현, 즉 사불혼처가 할 때 사망, 요거는 자, 앞으로 제가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 탄 거 기억나십니까? 라고 할 때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요거 한번 보시죠. 갑이 땅 주인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쓸 수가 있다, 빌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지상권에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땅 주인 요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 그리고 땅을 빌려 쓰는 건물 주인 건물을 주인입니다. 그래서 야를 뭡니까? 지상권자.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지상권 설정 등기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상권자. 남의 토지에 지상권이란 권리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지상권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을을 위해서 자기 땅에 지상권을 설정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지상권의 부담을 안는 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 요래 됩니다. 뭐 경과한 건물 같으면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30년, 15년, 5년 이거 최대가 그만큼입니까? 최소한이 그만큼입니까? 최대 30년, 최소 30년,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존속기간을 50년을 하는 지상권, 그리고 자,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을 하는 지상권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가능한데, 그리고 자, 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면 존속기간이 완료되면 이제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요거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권리자는 지상권 설정자 갑. 이제 왜냐하면 존속기간 만료로 지 부동산에 있는 지상권의 부담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유리해진다.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자 을. 야는 남의 집에 있던, 남의 토지에 있던 지상권이 이제 뭡니까? 말소 등기가 됨으로 해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데, 자, 야들 두 명이 절친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친구야, 내가 너 땅을 빌려 쓰고 싶다. 그리고, 예, 내가 내 건물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너 땅 좀 빌려 쓰고 싶은데 지상권 설정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뭡니까? 거기에 호응을 하는 겁니다. 좋다, 친구야. 그래서, 예, 너를 위해서 존속기간 영구무한으로 해줄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상권 무료로 할게. 지료 지급도 안 해도 돼. 해가지고, 자, 화끈하게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자, 대신 친구야. 예, 내가 부탁 하나 하자 해가지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나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그거 지상권이 상속 안 되고 그냥 소멸하도록 하자라고 내가 너하고는 절친이지만 너 애하고 너 자식하고 내가 절친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줄 테니까 예, 그렇게 좀 소멸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요렇게. 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지상권이 소멸한다라는 요런 약정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등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요거 부기 등기 해가지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를 등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얘는 존속기간을 영구무한, 대신 을이 사망하면 권리 소멸함 해서 요거를 등기를 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뭡니까? 약을 탔습니다, 갑이. 네, 그래갖고 그 절친인데 친구를 위해서 약 탈 수도 있지. 그래갖고 약 타갖고 을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 하려고 하니까 야가 이미 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사망진단서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요래 약정해야 하는데 야, 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자, 말소 등기에서 이따금씩 나오는 조문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공동으로 등기 말소를 못한다라는 요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사람에 대한 정남이가 퍽 떨어질 겁니다. 자, 요거.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3억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B, 등기 의무자는 여러분 전세권자 A. 그래서 이렇게 설정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완료되면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 살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3월 3일이 만기인데 만기여서 이제 제가 전세금 받으면서 저당권이에요. 전세금 받으면서 자,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쯤 해가지고 짐을 다 뺀 겁니다. 짐 빼고 여러분한테 카톡을 남기는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러니까 그동안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짐 뺐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해가지고 전세금은 요 계좌를 좀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계좌번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이제 방 둘러보고 그래 어이구 깨끗하게 썼네 해가지고 자, 그냥 하여튼 오늘 되기 전에 지난 금요일쯤 해가지고 계좌번호로 돈을 전세금을 그냥 다 보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의를 여러분이 베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등기소에서 만나서 말소 등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그러면 수업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원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면 나올 때만 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같이 날 꾸질꾸질하고 뭐 춥고 바람 불고 하는데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등기소 앞에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전화하겠죠?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씹을까요? 씹어야지 뭐. 그리고 계속 전화 오면 뭡니까? 수신 거절해버릴 거고. 답답한 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말소 등기 못하면 딴 사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못한다라고 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시처고 절차를 거쳐서 채권 판결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제거됐다 권리가, 즉 이미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루에 다 되겠습니까? 아니죠. 몇 달 걸립니다. 이래 돼버리면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손님 못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재불명인데 진짜 야가 어디 처박혀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처럼 곤란하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인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 만난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가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그 호의를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호의를 베풀어 주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이렇게 뒤통수 세게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됐죠? 그리고 요게 그 말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요 가등기 요거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만 확인을 좀 하시고 그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불혼처가 중에 사불, 그게 사망으로 권리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가 됐다. 불, 소재불명으로 등기 의무자하고 공동신청으로 말소를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보시고, 단독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소 등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하고 직권말소하고 섞어놔버리면 문제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안 해오면 이 구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내용이 최근에 문제가 한 문제씩 박스형 문제로 계속 등장을 하니까 몰라, 이 부분을 그래 아이고 틀리고 말자 이래 생각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면 이거 뭐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등기법 12문제 중에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외우지 말자, 이건 통과하자 이래 돼버리면 한 2문제 정도 알고 풀 겁니다. 나머지 10개는 뭐 계속 기도빨로 버텨야죠. 뭐. 자,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암기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계속 끊임없이 제가 14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 혼처가 해서 계속 중얼중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귀에 익혀놓고 귀에 익고 눈에 익으면 이제 암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됐고요. 자, 우리 대위 신청 요까지만 좀. 그리고 원래 등기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위 신청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쉬다 갑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보다 우리 프린트물 보십시오.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양걸로 4번에서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란 말 나옵니까? 거기다가 123페이지에서 요리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갑의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다. 자, 이래 되면, 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매수인 을.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매도인 갑에서 요렇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지금 요렇게 두 명입니다.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병은 뭐 채무자 을한테 어떤 권리가 있으면 뭐 돈을 받을 권리도 좋고요, 등기를 넘겨올 수 있는 권리도 좋고 하여튼 권리가 있는데 채권자 병의 입장에서는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면 아무래도 뭐 강제집행이라든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이제 그래 등기 넘기기만 넘겨봐라 해가지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계약만 이렇게 딱 해놓고 등기를 안 넘겨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의 채권자 병이라는 애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대위 신청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등기를 대위한다 혹은 대위 신청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자 신청은 누가 합니까? 을이 합니까? 병이 합니까? 병이 합니다. 근데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병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걸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지금 대위 신청은 요겁니다. 야들 두 명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위 신청에서 갑은 전혀 등장 안 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전혀 등장 안 합니다.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자 신청은 원래 갑하고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을 대위해 가지고 을 대신에 뭡니까? 병이라는 애가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는 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 명의이 되는 건 을이 된다라는 겁니까? 병이 지명으로 바로 등기한다라는 겁니까? 야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병은 신청만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위에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 이런 모양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야가 신청해서 요래 나와야 되는데 대위 신청은 이 칸을 요래 둘로 딱 짜갈라 갖고 위에다가는 등기 명인에 관한 내용들 요걸 등기를 하고요. 밑에다가는 대위자 요거를 등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까지입니다. 자 요건데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애들 명칭을 좀 잘 명칭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병. 등기 명의는 누가 됩니까? 을. 됐죠? 근데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자 채권자가 등기 명인 혹은 채무자가 등기 명인 요런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가 됩니까? 채무자. 자, 요거를 또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병이라는 애가 이제 대위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대위자. 자, 을은 이제 지가 대위한 게 아니라 야가 대위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를 피대위자 이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병이라는 애가 신청인이고 을이라는 애가 명의이다. 요것만 딱 기억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신청인, 채권자, 대위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명의인, 채무자, 피대위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지 이래 나올지 이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애들을 요래도 표현하고 요래도 표현한다라는 거 그거. 그리고 요번엔 요겁니다. 자, 대위자, 즉 병은 등기부에 보니까 야는 성명하고 주소만 등기부에 보십시오. 병의 성명하고 주소만 나올 뿐이지 주민등록부, 대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면 피대위자, 등기명의입니다. 을입니다. 을이라는 애는 얘는 등기부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요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주주가 다 나오는 거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피대위자, 등기명의인. 자, 요 사람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오고요. 대위자는 뭡니까? 성명하고 주소만 나오지 주민번호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프린트물 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양괄호 4번에서 대위 신청 해가지고 신청은 채권자가 한다. 그리고 야를 대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것은 채무자다. 야를 피대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실행에서 채무자 야가 누굽니까? 등기 명의인. 예, 그리고 피대위자입니다. 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채권자 야가 대위자입니다. 성명, 주소,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위원인 요거를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자,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위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대위원인 해가지고 2019년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자, 모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라는 거. 요건 조금 이따 등기필 정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 원칙은 당사자 공동신청주의인데 그 예외로서 신청주의 예외로서 직권등기, 그리고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 그리고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즉 대위신청 이런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조금 쉬시고 이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조금만 쉬고 갈게요.